분명 살면서 한 번쯤은 억울함에 혹은 분노에 몸이 부들부들 떨렸던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그 순간 이대로는 안 돼 하고 모든 것을 집어던지고 싶을 만큼 감정이 폭발할 것 같았죠. 하지만 현실에서 그 감정을 모두 터뜨리면 감당하기 힘든 결과가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우리 안에 억누르지 않으면 폭주할 것만 같은 괴물이 도사리고 있는 건 아닐까요? 만약 당신이 그 괴물에게 세상의 모든 권력까지 쥐어준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런 상황에 놓였던 조선의 왕, 연산군의 비극적인 삶입니다. 그를 단순히 폭군이라 부르지만 그의 진짜 이야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사뭇 다를 수 있습니다. 연산군의 삶이 어떻게 내면의 괴물에게 장악되어 파국으로 치달았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옛날 이야기를 넘어 우리 안의 분노를 이해하는 거울이 되어줄 겁니다. 자, 그럼 상처가 폭주하는 권력이 되었을 때 벌어지는 비극의 주인공을 만나러 가볼까요? 당시 백성들은 조선 아홉 번째 왕 성종을 태평성대를 이끈 훌륭한 왕으로 기억합니다. 성종은 학문과 정치를 모두 겸비하며 조선의 황금기를 연 완벽한 왕으로 불렸습니다. 그리고 그런 완벽한 아버지 밑에서 태어난 세자가 바로 우리가 아는 연산군이었습니다. 모두가 이 아이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 훌륭한 왕이 될 것이라 굳게 기대했죠. 하지만 이 아이는 이미 태어날 때부터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깊은 상처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 상처는 바로 왕실의 가장 큰 금기, 어머니와 관련된 비밀이었습니다. 아름다운 겉모습 뒤에 숨겨진 비밀처럼 그의 삶에도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던 것이죠. 연산군의 어머니는 패비 윤씨로 그녀의 삶은 비극 그 자체였습니다. 성종의 사랑을 받았지만 왕실 내부의 복잡한 권력 다툼과 갈등에 휘말리게 되죠. 결국 폐위되어 궁 밖으로 쫓겨났고 이내 사약을 받아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 모든 일은 연산군이 갓난아기였을 때 그것도 철저히 비밀리에 진행되었습니다. 어린 연산군은 어머니가 어디 갔는지 아무에게도 제대로 물어볼 수 없었습니다. 왕실에서 이 이야기는 절대 입 밖에 내서는 안 되는 금기로 취급되었습니다. 하지만 침묵은 진실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안하고 섬뜩한 존재감을 드러낼 뿐이었죠. 이 금기는 어린 연산군 내면에 어떤 상처와 의심을 심어주었을까요? 어린 연산군은 분명 마음속으로 내 어머니는 왜 안 계실까? 라는 의문을 품었을 겁니다. 마치 집안에 쉬쉬하는 비밀처럼 모두가 불편해하며 입을 꾹 다물었을 상황이었죠. 혹시 나 때문에? 내가 뭔가 잘못해서? 하는 막연한 죄책감이 아이의 마음을 짓눌렀을 겁니다. 주변에서는 그저 아픈 이야기라며 회피했을 것이고 아이는 더욱 혼란스러웠겠죠. 이런 상황은 아이에게 내 존재 자체가 문제인가? 라는 깊은 불안감을 심어줬을 것입니다. 부모의 부재나 불화를 겪은 아이들이 흔히 느끼는 감정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착하게 굴면 어머니가 돌아오실까 같은 비이성적인 생각에 사로잡혔을 수도 있죠.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진실은커녕 답조차 들을 수 없는 잔인한 현실이었습니다. 이처럼 억압된 의문과 상처는 내면 깊숙이 숨어들어 언젠가 터질 시한폭탄처럼 작용합니다. 바로 이 시한폭탄을 안고 연산군이 조선의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과연 그는 이 거대한 상처를 극복하고 진정한 성군이 될 수 있었을까요?
연산군은 왕이 된 후 처음에는 나름대로 정치를 잘하려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유교 경전을 공부하고 백성을 위한 정책을 펼치려는 모습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한편에는 어머니의 진실에 대한 갈증이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 왕이 된 그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절대 권력을 손에 쥐게 된 것입니다. 이제 아무도 나를 막을 수 없어. 어머니의 진실을 기필코 파헤칠 거야. 결심했을 겁니다. 그에게는 금기의 벽을 허물고 판도라의 상자를 열 수 있는 힘이 생긴 것이죠. 오랫동안 숨겨온 비밀을 밝혀내려는 사람처럼 집요하게 어머니의 행적을 쫓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감당하기 힘든 충격적인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어머니가 폐위되고 사사된 과정에 궁녀들과 대신들이 깊이 연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진실은 오랜 억압 속에서 응축된 그의 분노를 폭발시키는 기폭제가 됩니다. 감히 내 어머니를 죽여? 나를 속여? 라는 배신감과 함께 광기가 싹트기 시작합니다. 과연 이 분노는 어떤 형태로 터져나오게 될까요? 그리고 역사에 기록될 피바람, 갑자사화의 서막이 오릅니다. 어머니의 비극적 죽음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된 연산군의 내면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오랫동안 억눌렸던 상실감, 배신감, 그리고 극심한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나온 것이죠. 마치 화산이 폭발하듯 그의 감정은 이제 통제 불능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내가 왕인데 감히 누가 내 어머니를 건드려 하는 복수심이 그의 눈을 가렸습니다. 이 시점에서 그는 합리적인 통치자가 아닌 복수를 꿈꾸는 상처받은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그 복수심은 갑자사화라는 이름으로 역사의 피로 기록됩니다. 그는 어머니의 폐위와 사사에 연루된 모든 사람들을 찾아내 무자비하게 숙청하기 시작했습니다. 패비 윤 씨에게 사약을 가져간 관리들뿐 아니라 심지어 친할머니의 무덤까지 파헤치려는 광기를 보였습니다. 어머니의 폐위를 주도했던 할머니 인수대비에게도 병상에서 폭언을 퍼부었습니다. 이 모든 행동은 정의로운 복수가 아니라 통제불능의 개인적인 분노였습니다. 마치 자신이 겪었던 고통을 다른 사람들에게 똑같이 되갚아 주려는 듯 잔인함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폭력은 그의 상처를 치유했을까요? 아니면 더 깊은 나락으로 밀어넣었을까요? 갑자 사화는 단순한 정치 숙청이 아닌 연산군의 개인적인 복수극이었습니다. 왕의 분노는 합리적 판단을 마비시키고 주변 모든 사람을 잠재적 위협으로 인식하게 만들었죠. 궁궐안은 공포와 불안으로 가득 찼고 모두가 다음 희생양이 될까 두려워했습니다. 누구든 왕의 심기를 거스르면 가차없이 죽임을 당하는 암흑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는 마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즉 PTSD를 겪는 사람의 폭력적 반응과 유사합니다. PTSD는 충격적인 경험 후 잊히지 않는 공포에 시달리며 작은 자극에도 폭발하는 거예요. 그의 내면에 잠재해 있던 불안과 상처가 권력을 만나 통제불능의 폭력으로 발현된 것이죠. 주변 신하들은 그를 말리기보다 오히려 왕의 눈치를 보며 비위를 맞추기에 급급했습니다. 이는 왕에게 더욱 고립감과 불신을 안겨주어 그의 폭주를 가속화시켰을 뿐입니다. 마치 거대한 수레바퀴가 한번 굴러떨어지면 멈출 수 없듯 그는 파멸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 폭주가 결국 어떤 참담한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그가 만들어낸 괴물이 연산군 자신마저 집어삼키는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진정한 공포는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이 하나둘 나를 등지는 순간 시작되는 법이죠. 복수국 이후 연산군은 만족감보다 더 깊은 공허함과 불안감에 시달렸을 겁니다. 복수를 했다는 쾌감은 잠시, 오히려 더 깊은 고립감에 빠져들었을 것입니다. 그의 폭정은 백성들의 고통은 물론 그를 둘러싼 모든 사람의 사랑과 신뢰를 잃게 했습니다. 한밤중에 불면증에 시달리며 자신이 저지른 일들을 곱씹었을 그의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내가 정말 잘하고 있는 건가? 왜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주지? 하는 고독한 질문에 시달렸겠죠. 그는 점점 더 심한 편집증과 의심에 사로잡혀 주변 사람들을 믿지 못하게 됩니다. 신하들은 아부를 일삼고 가족들은 그를 두려워하며 멀리했을 것입니다. 권력은 있었지만 그에게는 진정한 친구도 믿을 수 있는 조언자도 없었습니다. 밤새 향락을 즐겼다는 기록도 어쩌면 그 고독과 불안을 잊기 위한 몸부림이었을지 모릅니다. 마치 불안정한 애착 관계처럼 버림받을까봐 집착하다 오히려 관계를 망치는 패턴이죠. 자신의 불안정한 애착 관계 때문에 그는 진정으로 원했던 사랑과 인정은 점점 더 멀어져 갔습니다. 그는 사랑받고 싶었지만 결국 모든 사랑을 밀어내는 비극을 반복했습니다. 연산군은 폭정을 이어가며 자신은 특별한 존재라는 오만에 빠졌을 겁니다. 유교 이념을 부정하고 성균관을 유흥 장소로 혹은 사냥터로 만들며 백성을 탄압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악한 짓이 아니라 나는 너희의 법과 도덕 위에 있다는 파괴적인 자기 확인이었을 겁니다. 자신만 특별하다고 믿어 남의 감정을 무시하는 나르시시스트의 모습과 닮아 있었죠. 이런 오만은 외부의 비판을 완전히 차단하고 스스로를 파멸의 길로 밀어넣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주변에서는 더 이상 그의 행동을 제재할 수 없었고 모두가 침묵 속에서 다음 비극을 기다렸습니다. 과연 누가 저 폭주를 멈출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이 모두의 마음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결국 그를 멈출 수 있는 것은 오직 권력을 뒤집는 혁명뿐이었습니다. 민심은 그를 완전히 등졌고 그를 왕으로 모시던 신하들마저 등을 돌릴 준비를 합니다. 스스로 파놓은 고립의 함정에 갇혀버린 연산군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결국 폭주는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누가 치러야 할까요? 그리고 그의 내면에 잠들어 있던 괴물은 정말 사라질까요? 다음 챕터에서 이 비극적인 결말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결국 연산군은 중종 반정으로 폐위되어 왕좌에서 쫓겨나고 맙니다. 한때 절대 권력을 휘두르던 왕이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는 비극적인 결말이었습니다. 강화도에 유배되어 쓸쓸히 죽음을 맞이하며 그의 파란만장한 삶은 막을 내립니다. 그의 삶은 역사에 폭군이라는 이름표 하나만 남긴 채 사라져버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폭정 뒤에는 치유되지 못한 어린 시절의 깊은 상처가 있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상처가 권력과 만나 어떻게 한 개인을 파괴하고 한 국가를 흔들었는지 우리는 보았습니다. 연산군의 이야기는 단순히 옛날 위인의 실패담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도 연산군의 괴물 같은 부분이 숨어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작은 분노, 억울함, 상실감이 쌓여 언제든 폭발할 수 있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이제 우리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고 우리 안의 괴물과 화해할 방법을 고민할 시간입니다.
연상군이 가르쳐 준 가장 중요한 교훈은 바로 상처를 직면할 용기입니다. 우리 안의 분노나 불안을 억누르기만 하면 언젠가 터져버린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혹시 나도 모르게 내 상처가 주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고 있지는 않을까요? 상처를 인정하고 건강한 방식으로 해소하려는 노력이 우리 자신을 지키는 길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자기 자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자신을 가장 좋은 친구처럼 따뜻하게 보듬는 마음이죠. 자신의 못난 부분, 상처받은 부분을 너그럽게 받아들이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님을 기억하세요. 괴물을 키우는 것은 외면이지만 괴물을 치유하는 것은 직면과 용기입니다. 여러분 내면에 잠자고 있는 괴물은 어떤 모습인가요? 댓글로 함께 이야기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라며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항상 여러분의 내면의 평화를 응원합니다.